단둘 뿐이었습니다. 장거리 트럭 운전사였던 아버지는 집을 비우는 날이 더 많았고 텅 빈 집의 적막함은 나의 오랜 친구였죠. 불 꺼진 거실, 아무런 인기척 없는 복도, 그 고요함이 당연했던 어느 늦은 밤, 아버지는 낯선 여자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서준아, 인사드려라. 앞으로 내 엄마가 되어주실 분이다. 아버지의 한마디는 내 세상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 파문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혜린이었습니다. 나와는 10살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 보이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였죠. 그녀가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집 안을 채우던 먼지와 희미한 땀 냄새 대신 라일락과 머스크가 뒤섞인 듯한 낯선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녀만의 향기였고 나는 그 향기가 낯설어 숨을 참곤 했습니다. 우리 셋의 동거는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밤늦게 돌아왔고 나와 그녀만이 남겨진 집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죠. 나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녀는 그런 나를 말없이 지켜보는 듯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작은 기척,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하나가 신경 쓰여 견딜 수가 없었죠. 특히 밤이 되면 그녀의 향기는 내 방문 틈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향기는 부드러웠지만 집요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내 공간을 침범해 들어와 내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 애썼지만 그럴수록 그녀의 향기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향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여자, 나의 새어머니, 그리고 이름 모를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웠을까?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지만 동시에 가장 두꺼운 벽이기도 했죠. 새벽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는 아버지는 혜린과 나에게 몇 마디 말을 건네고는 곧장 잠자리에 들기 바빴습니다. 그는 피곤에 절어 있었고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알아챌 여유 따위는 없어 보였습니다. 혜린은 그런 아버지 앞에서 언제나 상냥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차려내고 그의 어깨를 주무르며 내일 입을 옷을 챙겨두었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텅 빈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녀의 행동은 잘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고 그 연극의 관객은 오직 나 하나뿐인 것만 같았죠.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거나 소리 없이 TV 채널을 돌리며 긴 밤을 지새우곤 했죠.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그녀가 이 집에서 느끼는 외로움의 무게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져온 이 낯선 평화는 사실 3명의 외로운 섬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묶어두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고단한 삶의 무게는 오히려 나와 그녀 사이에 더 깊은 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거는 법을 잊었고 눈빛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안식처를 만들어주려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도 진정으로 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감옥을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그녀의 향기는 점점 더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녀의 품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그날의 온기는 얼어붙었던 내 마음의 표면을 처음으로 녹여내린 뜻밖의 사건이었죠. 수능이 끝나고 나는 무사히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내 어깨를 두드렸고 집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른이라며 나에게 맥주잔을 건넸고 해리는 정성껏 만든 안주를 식탁 위에 올렸죠. 어색함도 잠시, 알코올 기운이 퍼지자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인생 처음으로 마셔보는 술은 썼지만 달콤했고 나는 아버지와 해린이 권하는 대로 잔을 비워냈습니다. 세상이 살짝 흔들리는 기분 좋은 취기 속에서 나는 합격의 기쁨에 겨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활짝 웃고 있는 해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최초로 경험한 가족이 아닌 여자와의 포옹이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놀랄 만큼 부드러웠고 익숙했던 라일락 향기가 코끝에 진하게 와 닿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죠. 나는 서둘러 팔을 풀었지만 그녀의 따뜻한 천과 부드러운 감촉은 선명하게 남아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내 돌발 행동에 놀란 듯했지만 이내 다정한 눈빛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축하해. 그 한마디에 그동안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투명한 벽이 조금은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내 방 침대가 아닌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몸에는 누군가 덮어준 담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담요에서는 그녀의 향기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무엇을 기다렸을까? 대학생이 된 나는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강의와 과제, 동아리 활동과 새로운 친구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 참석하며 나는 집의 적막함을 잊어갔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기도 했고 서툰 연애에 기쁨과 슬픔을 배우며 어른이 되어갔죠. 그렇게 바깥 세상에서 나의 시간을 채워가는 동안 해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냈습니다. 내가 늦은 밤 혹은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면 그녀는 거의 항상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 아래 책을 읽거나 소리 없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녀는 나를 발견하면 놀란 기색 없이 그저 피곤하지 않냐고 나지막이 물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돌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가끔 궁금해졌습니다. 그녀는 저 소파 위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없는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까? 그녀는 가끔 나에게 학교 생활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있느냐, 공부는 재미있느냐 하는 평범한 질문들이었죠. 하지만 그 질문들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세상과 단절된 그녀의 작은 갈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의 젊음과 자유를 이야기했고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들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이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고요한 일상을, 그녀는 나의 소란스러운 청춘을 엿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그녀의 모습이 익숙해졌고 동시에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기다린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곳을 벗어날 어떤 변화였을지도 모르죠. 그녀의 눈물은 처음으로 내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잔인한 현실을 깨닫게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내가 막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무렵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늘 그랬듯 새벽까지 운전하시던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셨다는 전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꽃 향기와 사람들의 낮은 울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나는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죠. 현실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죠. 나는 그런 그녀를 챙겨야 했습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복잡한 절차들을 처리하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식의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떠나고 텅 빈 장례식장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팽팽하게 버티고 있던 그녀가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내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나를 끌어안고는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가쁘게 들썩였고 뜨거운 눈물이 내 셔츠를 적셔왔습니다. 나는 차마 그녀를 밀어내지 못하고 그저 그녀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벽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 아래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나에게 전염되었고 그제야 나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의 절망적인 외로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없는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춥고 고요했습니다. 취한 그녀의 눈빛이 위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집안을 채우던 어색한 공기는 이제 허전한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와 해리는 그 슬픔을 견디기 위해 매일 밤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퇴근 후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소주잔을 채웠죠.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무뚝뚝함, 그의 서툰 애정 표현, 그가 좋아했던 음식 같은 것들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술 기운이 오르면서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나에게 말한 적 없던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 일찍 부모님을 여인 외로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의 고단했던 삶. 나는 그녀가 그저 젊고 아름다운 여자라고만 생각했지만 그녀의 삶은 깊은 상처와 그늘로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한 그녀의 눈은 언제나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눈빛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어느 날 밤 만취한 그녀가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준아, 너까지 없으면 난 어떡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그리고 나를 향한 의존적인 눈빛. 그것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시선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나 역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슬픔을 공유하며 우리는 이미 너무 가까워져 버렸고 그 어떤 경계선도 희미해진 상태였죠.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술자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을 탐색하는 미묘한 시간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었지만 그것이 위험한 감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작은 신음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이성의 끈을 끊어버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날도 나는 회사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집은 불이 모두 꺼진 채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죠. 평소 같으면 거실 소파에서 나를 기다렸을 그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었고 그 빛 아래 그녀가 침대에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얇은 슬립 차림으로 웅크리고 잠든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위태롭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감기에 걸릴까 싶어 이불을 덮어주려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술 냄새와 함께
그녀 특유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내 호흡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이불을 끌어당겨 그녀의 어깨까지 덮어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그녀가 잠결에 뒤척이며 나른하고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죄책감, 세상의 시선, 도덕적인 관념,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내 눈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새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에 지친 아름다운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가지런한 속눈썹, 붉은 입술, 고른 숨결.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내 몸은 이미 마음의 소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흩어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모든 망설임을 지웠다. 내 손길에 잠에서 깬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희미한 달빛 아래서 나를 그저 가만히 바라볼 뿐이었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 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야 할까? 용서를 구해야 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입술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내 뺨 위를 헤매던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밤의 정적을 깨고 울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랜 시간 준비해 온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나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새어머니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혜린이라고 불러줘. 그 금지된 속삭임은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죠. 그녀의 입술에서는 희미한 와인 향과 그녀만의 달콤한 향기가 섞여 났고 나는 그 향기에 취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아버지의 침대 위에서 서로의 외로움을 탐하고 상처를 보듬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의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영혼이 서로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의식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우리의 비밀스러운 밤이 시작된 이후 세상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낮의 세상과 밤의 세상. 낮 동안 우리는 예전과 다름없는 가족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나는 회사에 출근했고 그녀는 집안일을 하며 나를 배웅하고 맞이했죠. 식탁에서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평범했고 가끔 TV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숨어 있었죠. 무심코 스치는 손길, 길어진 눈 맞춤 하나에도 서로의 숨결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만의 세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방과 내 방의 구분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침대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잠이 들었죠. 그녀의 품에 안겨 잠드는 밤은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과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언제나 불안함과 함께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그녀와 함께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현관 도어록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혜린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정적 끝에 문이 열리고 들어선 것은 야식을 배달 온 직원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연약하고 위태로운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날 밤 우리는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우리의 비밀은 더욱 깊고 은밀해졌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세상 어느 책에도 없는 것이었다. 해리는 내게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를 미숙한 소년에서 성숙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한 존재였습니다. 대학 시절 나는 서툰 연애를 통해 여자의 마음을 안다고 착각했었죠. 하지만 그녀는 나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여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서준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읽는 거야.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챌 수 있어야 해. 그녀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며 부드러운 손길과 섬세한 입맞춤이 주는 교감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리는 법을,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 속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일방적인 욕망의 분출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음악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끔 그녀는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작은 시험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네가 나를 만족시켜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맞혀 보라고. 그러면 나는 온 신경을 그녀에게 집중하며 그녀의 작은 숨소리 하나,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가르침 덕분에 나는 비로소 사랑의 깊이를 이해하는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에로틱하고도 심오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 내 삶은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고 회사에서의 시간도 즐거워졌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한 번은 점심시간에 동료가 나를 툭 치며 물었습니다. 서준 씨, 요즘 연애해? 얼굴이 아주 활짝 폈네. 주말에 소개팅이라도 한번 할래?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좋은 일이 좀 있어서요. 내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는 영원히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내가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그들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동정할까요? 아니면 경멸할까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정상적이고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책상에 앉아 모니터를 보다가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녀의 미소, 퇴근 후 나를 기다릴 그녀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행복은 오롯이 우리 두 사람만의 비밀이기에 더욱 애틋하고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유일한 이해자이자 공범이었습니다. 가끔 늦은 밤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TV를 볼 때면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이 평온한 순간이 영원할 수 있을까?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어 불안한 생각들을 떨쳐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도 좋았습니다. 우리 둘만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그녀는 더욱 과감해졌다. 우리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를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을 피해 오직 우리 둘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의 짧은 도피였죠. 목적지는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차가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혜린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을 맞으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집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자 그녀는 훨씬 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펜션에 도착한 우리는 짐을 풀고 곧바로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해변에서 그녀는 내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파도를 피해 달아나다 일부러 나에게 안기기도 했죠. 집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장난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펜션의 작은 테라스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유일한 배경음악이 되어주는 그곳에서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과감하고 솔직해졌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먼저 입을 맞추어 왔고 더 깊은 것을 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낯선 공간이 주는 해방감은 우리를 묶고 있던 마지막 어감마저 풀어버린 듯 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새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오직 서로를 갈망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 짧은 여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달콤하고도 은밀한 의식이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여행 전보다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서로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고 작은 습관 하나까지도 사랑스럽게 느껴졌죠.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안정적이었고 매일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 기묘한 행복의 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젠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할 나이가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그녀를 떠나야만 할까요? 혹은 그녀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녀는 나를 사랑받는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 가르침의 끝이 결국 우리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잔인한 상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도 편안하고 달콤해서 마치 부드러운 늪에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과 몸은 더 깊은 곳을 향해 가라앉고 있죠.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위험한 중독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 밤도 그녀의 품에 안겨 그녀의 채취에 안도하며 잠이 들 뿐입니다. 내일 아침 그녀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그녀의 배웅을 받으며 출근하겠죠. 이 비정상적인 일상이 주는 짜릿함과 안정감 속에서 나는 우리의 불안한 내일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중독된 채로 말입니다.